시간에는요, 비상장 주식 상장되는 그 순간이라는 타이틀로 저의 경험치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7월 6일 날 비상장 됐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투자 권유 받은 분들은 한 1년 3개월 그쯤 돼가지고 매입가가 공모가보다 어떻게 낮게 샀습니다. 14,700원에 사서 어제죠? 7월 6일날 상장이 되면서 갑자기 시초가 자체가 44,000원부터 44,8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년 반 만에 한 300% 수익을 내고 거의 지금 막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더라고요. 비상장 주식은 조금 묵혀놓은 시장이 종목이 조금 좋고 묵혀둔다고 좋은 것보다는 그 회사의 가치가 조금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리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를 매집해서 자산을 굴리거나 했을 때 내 자산이 여러 형태로 막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는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달러 자산이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그리고 또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데 유의할 사항은 어떤 건지 안내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근데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세계 주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전체 주식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2%에 불과하대요. 미국의 화폐이면서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인 원화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라면을 살 적에 뭐 100원, 200원을 샀다면 지금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물가가 상승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과거를 생각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뭐죠? 물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환율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환율이고요.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점점 상승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1달러, 1달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환전하는 데 있어서 800원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1,300원을 주셔야지 환전이 되죠. 그리고 환율도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하고 비슷하게 이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사이 변동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내의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시장상이 안 좋아졌을 때,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 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요, 환율이 올라가서 방어하는, 내 자산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자산이 필요한 것이죠. 달러 자산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시중은행에 갑니다. 외화계좌를 엽니다. 달러를 계속 모으시면 됩니다. 저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모으시면요, 안전하게 모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축되어 있는 동안 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겁니다. 달러를 베이스로 한 달러 정신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신데, 사망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망 보장을 하고 있는, 담보를 하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제가 권유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신탁이나 혹은 적립식 보험을, 해외에 있는 적립식 보험에 가입해서 모으는 방법입니다. 저축하는 기간 동안요, 이자가 생기는 상품이라든지 혹은 선이자를 주는
투자형 상품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파워스텝업 혹시 아시나요? 파워스텝은 일정 시간 지나면 내 평가금에서 몇 프로는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처럼 매일매일 평가액의 80%를 보증해주는 그런 달러 베이스 저축 상품도 있습니다. 자, 해당 상품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요. 가입하기가 좀 두려워. 저와 같이 한 몇 년 동안 했던 분들은 제가 거의 6개월 정도 계속 하고 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달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돈이 시간이 갈수록 굴러가고 불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인데요. 달러를 만드는 방법은요, 3가지 방법으로 달러 자산을 모을 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달러를 모을 때 해외의 신탁이라든지 신탁상품이라든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첫째, 해외 금융상품의 특징에 맞게 달러를 저축하면 3.5% 이자, 복리 이자를 주는 상품을 가입해서 그 복리 효과로 불어나게 하거나 혹은 저축하는 동시에 선이자를 받는 1%에서 최대 5%까지 받고 시작하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거나요. 아니면 투자 수익이 그래서 투자 수익을 불리거나 혹은 투자를 하는데 매일매일 평가액의 80%를 보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최소 진짜 최악의 조건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20%에서 더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 20%가 플러스가 되면 한 번이라도 20%를 딱 넘기면 무조건 원금 보장이다.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 등의 달러로 다시 환원할 수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자, 달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달러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이 낮아졌을 때요, 해외 금융상품을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면 뭐한다? 선납했던 금액을 인출해서요, 외화계좌에 잠시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환전을 하고 또다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지금 레버카운트에서 해외 쪽에 이제 자산이 1억 정도 넘으시면 해외에 있는 직접 투자를 제가 이렇게 롤링을 하는데 이때 잠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환율이 좀 낮을 적에요, 환전해놨다가요, 환율이 좀 높아지면 조금 환율을 빼놓는 거죠. 내가 환전해서 환차익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환차익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달러를 만든다기보다는 포인트나 캐시백 등으로 조금 자산을 불린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금융회사 중에는요, 해외 송금이나 혹은 카드로 결제했을 때 지원되는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지원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는요, 해외 송금하면 2% 캐시백이 주어지는데요. 그런 회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똑같은 금액을 달러를 보내더라도 캐시백이 나오면 또다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달러를 더 많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의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요, 달러를 저축하는 것은 제일 확실하게 어떻게 굴리는 방법인데요. 해외에 저축하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위험이라기보다는 알지 못한 두려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제일 직접적인 것은 환차익을 활용해서 저축하는 부분인데 매번 환차익을 알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 세계적인 변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하는데 나 언제 그 돈이 필요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출 플랜을 좀 잘 설정해 놓으셔야지 환차손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때 환차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저축하는 자금을 사용할 때는 환율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금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해외 금융에 저축하는 달러 저축은요, 조금 장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자녀의 유학 자금을 모은다든가, 뭐 은퇴 자금으로 모으는 그런 걸로 권유해드리는 편입니다. 해외 금융 상품은요, 국내 금융 상품하고 달리 중도 인출이나 환매를 할 때 하고 나서 돈을 받는, 내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소요가 조금 많이 깁니다. 그래서 큰 자금을 움직이려고 할 때 또 소명을 해야 되고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의 여유를 좀 두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억수 급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투자의 명언 중에는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게 있죠. 자, 통화의 분산은 위험한 주식시장 변동성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요, 언제나 행복한 투자 생활 되시길 기원하면서요, 오늘의 내용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달러 자산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달러 자산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달러를 만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달러 자산을 저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은퇴자산 늘리는 방법 중에요, 퇴직연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사업주 입장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갑자기 떨어진 내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대문 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